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삐딱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술 3관왕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천국입니다. 선무이십니까? 고시 3관왕 최영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인데 충북의 그런 정치적인 그 인물들이 조금 정치적 위기에 처하는 거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김명한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난해 발생했던 오송 참사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범석 시장하고 김명한 지사가 소환 조사를 일주일 간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총선 이후에 또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왜 갑자기 한 거야? 또 이런 얘기도 있고, 원래 예정된 거야? 라고도 하는데, 이 수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사고가 난 게 이제 2023년 작년 7월이잖아요. 네. 14명이 사망하는 네. 불평리 지하차도 사건인데, 올해 1월 달에 사실은 격리단장하고 현장소장이 구속기소 됐어요. 맞아요. 일부 행복청 공무원들도 불구속 기소가 됐었잖아요. 근데 죄명이 좀 달라요.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 그 사건 당시에만 집중이 돼서 기소를 했어요.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다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좀 재판 진행 결과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물을 해왔잖아요. 청주시나 이런 데 압수수색했잖아요. 압수수색물 분석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이게 저기 단체장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좀 검토하느라고 좀 늦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총선 끝나자마자 바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라는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기는 충분한데, 시기적으로 본다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소환 조사한다? 조금 힘들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총선 후로 미룬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보다는 시기적으로 의혹을 안 사도록 아예 총선 이후로 미뤄봤던 게 아닌가. 이 오송이 생명의 땅이었는데 요 참사로 죽음의 땅 됐어요. 서울 올라가면 그전에는 오송하면 그거 봐요 뭐 이랬는데 사람 많이 죽었잖아. 이거요, 죽음도 죽음이지만 이 오송에 대한 이미지 이만큼 실추된 거, 이거 굉장히 큰일이에요. 그렇죠. 사실 안 보이는 엄청난 탄이 나오니까. 이참에 오송역 뒤로 바꿔야겠네. 청주 오송역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이래저래. 그래서 이제 김영한 지사가 이범석 시장이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이 조사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만약 검사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평소에 뭐 재방 관리나 도로 통제, 홍수 경보나 이런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뉴얼, 기본적인 이제 매뉴얼부터 확인해 보고, 또 사건 당일날 아니면 사건 뭐 2, 3일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럼 사전 대비나 사후 뭐 통제, 뭐 긴급 조치, 뭐 발령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사전 사후 대응, 사건 당일 전후로 사전 사후 대응이 적절했냐,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님 말씀 100% 맞는 게, 우리가 2001년도인가 9.11 테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 9.11 테러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때 지금 변호사님 말씀 정확해요.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었는지 또는 우리 시스템이 잘못된 건지. 그래서 시스템이 잘못된 거에서 문제 소지가 된 사람은 굉장히 처벌을 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된 부분들은 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그런 상황이, 그래서 나라가 있는 거고 도가 있는 거고 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비가 와도 우리가 안심하게 건널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걷는 거 아닙니까? 밤에도 우리가 치안을 해준다는 그 보장이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그 중대재해처벌법, 이건 좀 강하게 좀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몇 가지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벗어나기가 조금 힘든 게 뭐냐면, 거기가 조금 저지대예요. 그렇잖아요. 강력비니까. 저지대고 또 지하 차도이기 때문에 더 저지대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홍수가 아니더라도 물이 침수될 수 있는 그 재해 위험 지역으로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설정 없이 안전만 최고 높은 걸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지하철도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인식 자체가 없었던 거고, 그 당일날 또 홍수가 지면 도로 통제나 뭐 주민 대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체도 없었고 막상 홍수가 나서 상황 전파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정황 내에서 정황을 지켜봤을 때 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면하기 좀 힘들지 않아 싶어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혐의로 죄를 면하기 힘들 것 같다. 그럼 결국 김영환 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둘 다 기소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 같아요. 둘 다. 재방 관리는 기본적으로 그 청주시 네. 관할이고 그다음에 도로 통제는 그게 도로가 이제 충북도로 관할이기 때문에 네. 둘 다. 그러니까 재방도 관리를 제대로 못했고 그다음에 도로 통제도 양쪽 다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기소를 면하기 힘든데 둘 다 책임을 미루겠죠. 둘 다 지금 벌써 미루고 있잖아요. 둘 다 책임을 충북도 관할이다, 여기 청주시 관할이다, 뭐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근데 둘 다 결국 기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작년에 이제 오송이 참사나고 나서 3년은 너무 길다. 이라고 이현우가 얘가 주민소환 운동을 했죠. 그때 보세요. 그 청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주에서 많이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거 쉽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입장 바뀌어보세요. 그 유가족의 그 심정을 정말 막 죽이고 싶지. 그런데 이제 진상 규명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뭐 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되겠습니다만 기소가 된다면 유무죄를 떠나서 선고가 또 2년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반환점 돌아서 차기를 다 준비를 할 분들인데 그 이범석 시장이나 김영환 지사 이거 선거 준비라든가 뭐 어쨌든 시정 도정 해야 되는데 이거 재판 받고 막 재판까지 되면 재판은 어떻게 오래 갈 거예요? 오래 갈 것 같잖아요. 관계자들도 바쁘니까 시간 조율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정치적인 운명이라고 할까? 시간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김영환 지사 또 나온대요? 우리가 왜 나온데 저번에도 한번 몇 달 전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요즘 하시는 거 보면 의대 뭐 문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런 거 보면 당연히 더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제 형사 기소됐을 때 뭐 이범석 시장이나 김영환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핵심은 그거잖아요. 2년 뒤에 지방선거에서 다시 도지사나 시장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걸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형사 문제로다가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돼도 다시 공천받는 경우는 있어요. 첫째는 그 지위가 엄청나게 정치적인 지위여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국회의원. 그게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더해서 중앙무대에서 엄청나게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국회의원이라고 다 뭐 재공천해 주지는 않잖아요. 형사 그렇죠. 기소됐을 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예요. 그 형사 기소되고 수사받는 기소된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이어야 돼. 근데 이번에 그 이범석 시장이나 김영환 지사의 오송 참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다 안 되잖아요. 셋 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2년 뒤에 지방선거는 국힘이 엄청나게 수세적인 상황에서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공천을 받는다? 그건 엄청나게 난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작년에 제가 들었는데 그 이범석 그 사모님 그분은 그래도 뭐 수혜복고도 나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설거지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런 자그마한 거라도 이게 다 시민들한테 다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상당히 좀 심각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냥 2년 후에 경선을 해서 뭐 재선을 위해서 경선에 뛰어드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국힘 내에도 컷오프 시켜버리기. 그런데 이렇게 뭐 형사적인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면 상당히 불리한 거네요. 그렇죠. 명분도 없어요. 명분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힘도 없지만 중앙의 정치적인 힘이거나 국회의원식 뭐 정치적인 지위도 아니고 거기다가 정치적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명분도 없고 힘도 없다는 거죠. 이분들의 백은 힘이 없다. 백은 디올백 있지. 그거 말고 중앙에서 그럴 만한 백이 없죠. 정호택 의원도 지금 뭐 내일 모레면 그만둘 입장이고 대통령도 상당히 이제 좀 그렇죠. 뭐 임기 말이니까 당권 가진 사람이 주로 힘을 갖게 되는데 대통령이 당권을 휘두를 수 있겠어요? 거기다 이제 다른 사람인데 공천에 늦으신이 있어 본인이 국회의원들도 덤빌 거고. 그러면은 국민의힘 차기 도지사, 청주시장 민주당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바짝 준비해야 되겠네요. 뭐 남들이 안 된 거를 뭐 틈을 이용하는 건 좀 뭐 그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정치를 하려고 하면 준비를 하겠죠 이제 슬슬. 뭐 기존에는 뭐 도지사급 국힘만 말씀드리던 네. 도지사급 뭐 박경구 이라고 불러야 전 부지사. 지금 네. 한국 갓산정무사장 지금 갈 데 없는 정우택 의원 같은 거고, 뭐 시장급 같은 경우는 최호 뭐전 뭐라고 불러야 되나? 한국 고용노동교육원장 며칠 전에 그다음에 출연했습니다. 진짜 네. 그거는 항상 말씀하시던 그 저기는 이범덕 시장하고 비슷한 레벨인 서승호 전 부지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항상 나오는 황영호 도의장 같은 경우, 뭐 이런 분들이 준비를 하시겠죠 또. 또 한 분 있어요. 누구요? 구태인 박덕흠. 박덕흠 의원이 왜 이제 자꾸 도지사로 박덕흠 그분을 의회는 아마 이쪽으로 뛰려고 할걸요. 요번에 지금 저기 뭐야 남부 상군 괴산 거기서 위기감 느끼지 않았어요? 경남 사고 그러면-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분 진짜 도 전체. 아 그러니까 다음번에 거기다가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도지사로 도지사 갈아탄다. 갈아타는 오늘 잠깐 이제 낮 시간에 정우택 전 의원에 대해서 전 의원이죠. 의원 네. 아직은 저기 아니니까 의원에 대해서 형사처벌에 대해서 이렇게 다 기정사실화 놓고서 얘기가 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기정사실화 아니다. 정우택 의원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정우택 의원이 만약에 형사 혐의가 좀 흐지부지 끝난다고 그러면 정우택 의원은 또 4년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인쇄가 나이 있는 그러면 도지사에 아마 강력히 도전하지 않을까 싶고. 주변에서는 이제 그걸 도전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본인이 상당히 좀 억울한 입장이니 그렇죠. 본인이 그런 얘기 국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 많잖아요. 서승호가 아니라 정우택이 나갔다면 이겼다. 그렇죠. 맞아요. 국힘 내부에서는 지지세가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만약 그런 이제 사법적인 위험에서 벗어나면 도지사로 출마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이거 당연히 기정사실화해서 허위사실 공표 뭐 이거에 의한 뭐 공소법 위반 뭐 이거 당연히 처벌될 걸로 기정사실화 놓기에는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그런. 법률 전문가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이렇게 경찰 그러니까 사실 수사도 있고. 저희는 죄송하지만 전 국힘이라면 되게 싫은데 그래도 누구 하나는 좀 중앙에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없어갖고 지금 박덕흠 이정도. 이 엄태영 최선인데. 아 그래요? 맞네. 청주만 없지. 그렇지. 청주는 다 초선이고. 네. 청주에 국힘 후보도 없고 저기 고인경. 그럼 민주당은 도지사, 청주시장 네. 감이 지금 있습니까? 다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분들은 도지사나 시장 감은 아니신 분들이 그래요? 했잖아요. 되신 분들은. 그럼 누가 있을까? 누구지? 신용환. 신용환. 그건 도지사로 할까요? 청주시장을 할까요? 아마 도지사, 걸리는 대로? 도지사 쪽에 도지사. 뒤에만 잡는다면 나갈 거야. 그거대 김병우 김병우 교육감. 김병우 이두 교육감. 양반이 제일 지금 가장 유력할 것 같아. 근데 김병우 교육감에 대해서는 교육감 나가겠지. 도지사 나가겠어? 아니. 이미 본인이 정치적으로 색깔을 딱 아니야, 딱 드러냈잖아. 그렇기 저번에 때문에 선거 다시 때? 탈색하고 간다? 그거는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진보예요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많이 왔어요. 당원갑도 아마 했을 아니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은 원래 공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 그거 갖고 혁신위원장도 맡고 있다고. 예, 맞아요. 네. 급한 국에 어떻게 교육감으로 그 와.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좀 많이 있었잖아요. 교육감이란 했던 분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저렇게 딱 들여놓고 하냐. 그 비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정치색을 탈색하고 본인이 아마 끊고 왔을 거예요. 다리를 끊고 오지 않았을까 싶어.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 비례대표 출마설도 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출마설이 아니고 그 민주당에서 요청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김병호 네, 김병호 교육감한테 교육감한테. 비례대표로 나와달라. 비례대표로 나와달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 청주에 네. 선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수가 없어서 접촉했던 게 김병우 교육감. 그 다음에 지난 토요일 날 저기 술 한잔 했는데 누구지? 우리 이제 국방 전문가? 김종대. 김종대.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으니까 신용환. 뭐 이런 식으로 짜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김병우 교육감한테 그 제의가 왔어요. 왔는데 김병우 교육감이 나 아직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 그래요? 아니 14번까지 됐는데 누구는 14번 그러니까. 준다 그래서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기 그 김병우 교육감이
그쪽에서 그런 콜이 있고 지금 거기에 위원장이에요, 대표예요. 네. 그죠? 더민주혁신의 거기에 상임 대표, 상임 대표, 전국. 네. 그래가지고 아니 저기 며칠 전에 그 저기 할 때 뭐 저 국회의장 나올 사람들 거기 다 와가지고 짜증냈잖아요. 거기 국회의원만 31명 소유해요. 거기 50명 출마해서 31명 있는데 김병우 교육감이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충북에 남아서 도지사에 좀 꿈이 있으셔갖고 왜냐면 그 비례대표 하다가 쫙 하고 가기는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봤을 때 도지사 출마하는 거 봐요. 총리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뭐 그때 가도 생각죠. 아니 만약에 저기 김병우가 되면 총리시장은 신용환이 되지 않을까요? 신용환과 김병우, 저기 뭡니까? 노영민, 이장섭 이런 분들. 거기는 이제 좀 생선을 주겠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니 지금 뭐 저기 국회의원도 안 명의병이 주는데. 받들고 있는 이재명 대표고 체제에서 공천을 주겠어요? 이장섭 의원은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탄력시켜 버렸잖아요. 거의 거기는 뭐 저기 탄력시킨 거 아니에요? 의장섭 의원은 노영민 저기 전 실장한테 종속 변수잖아. 독립 변수가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공천도 안 주는데 그걸 주겠어요? 안 주지. 당연히.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끝나고 1년 후면 대통령 선거인데 다 자기 사람 심어서 치키려고 그러지. 여유가 없긴요. 없죠. 뭐 이렇게 같은 동지 아니어도 이렇게 멀리서도 좀 갖다 쓰고 그러는 여유가 없어요. 여야가 마찬가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 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의 앞으로의 이 사법 리스크 어떻게 될지 같이 삐딱하게 지켜보시죠. 네, 고맙습니다.